1929년 미국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버트 허친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식당 종업원, 벌목꾼, 가정교사, 빨랫줄 판매원으로 일하며 공부해서 예일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그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대학인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나이는 30이었다. 나이든 축에 속하는 교육자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이 천재 소년에 대해 비판이 산사태처럼 쏟아졌다. 너무 젊다느니, 경험이 없다느니, 교육 철학이 삐뚤어져 있다느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다. 심지어는 신문사까지 공격에 가담하고 나섰다. 그가 취임하던 날 허친스의 부친에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아드님을 비난하는 사설이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친스의 부친이 대답했다. 맞네. 좀 심하더군. 하지만 이걸 기억해두게.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다네. 그렇다. 더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걷어차는 사람들은 더 큰 만족을 얻기 마련이다. 지금은 윈저공이 된 에드워드 8세는 황태자이던 시절에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는 당시 미국으로 치면 해군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다트머스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하루는 해군 장교 한 사람이 그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털어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았다.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자신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것이었다. 사관학교 학장은 생도들을 소환해서 황태자가 불평을 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 후 황태자에게 그런 짓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생도들은 마침내 나중에 자신들이 왕실 해군의 지휘관이 되면 예전에 왕을 걷어차 본 적도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걷어차이고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종종 여러분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사람임을 뜻한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보다 더 교양이 있거나 더 성공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서 천박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오래전 이런 말을 했다. 저속한 사람들은 위인들의 잘못이나 결점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낀다. 개썰매를 타고 북극을 정복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며 전율을 안겨준 탐험가 피어리 제독의 경우를 보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오랫동안이나 고통을 겪고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죽어갔다. 피어리 자신도 추위와 굶주림으로 거의 죽을 뻔했었다. 심한 동상에 걸린 그의 발가락은 결국 8개를 잘라내야 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난이 이어져서 이러다 정신 이상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싱턴에 있던 그의 해군 상관들은 피어리가 커다란 인기와 명성을 얻자 약이 올랐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과학 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으고는 북극에서 빈둥대며 놀기만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실제로 그렇다고 믿었을 것이다. 왜냐면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어리를 방해하려는 그들의 결정이 어찌나 심했던지 맥킨리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서야 피어리는 북극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다. 만일 피어리가 워싱턴에 있는 해군 본부에서 그냥 서류 처리하는 일을 했다면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위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비록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그런 부당한 비난이 나를 흔들도록 할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고 권하고 있지는 않다. 부당한 비판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언젠가 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부인인 일리노어 루스벨트 여사에게 부당한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여사가 내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여사는 어렸을 때 병적으로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항상 겁내고 있었다고 한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무서워하던 그녀는 어느 날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누나에게 조언을 청했다. 고모님, 저는 이러이러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할까 무서워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누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음속으로 네가 옳다는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마라. 일리노 루스벨트는 이 조언이 나중에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바위처럼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
그녀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도자기 인형이 선반에 놓여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뿐이라고 내게 말했다. 어떻게 하든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슴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하세요. 해도 비난을 받고 하지 않아도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그녀의 충고다. 미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링컨도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신랄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남북전쟁 동안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문학사의 보석이자 고전이 되었다. 메가더 장군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자신의 회의실 탁자 위에 이 구절을 걸어놓았으며 윈스턴 처칠 또한 자신의 서재벽에 이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았다고 한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내가 받는 공격 전부에 대해 답변이 아니라 적어도 읽어보기라도 하겠다고 애쓴다면 그건 다른 모든 일을 손에서 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결과가 좋으면 내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10명의 천사가 내게 옳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